네, 2022년 10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조금 뉴스가 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하루 먼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원자력을 다 때려잡았죠. 탈핵 정책을 펴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니까 우리나라 원자력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폴란드하고 체코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참 문재인 망령 때문인지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폴란드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한테 자기네 원전 6개 사업을 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폴란드 부총리가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들이 6기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원전 사업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게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부총리가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은요,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라 그러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산업통상자원부라 그러죠. 자원부 장관이에요, 자원부. 옛날에 우리 동력자원부라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산업통상하고 합쳐갖고 산업통상자원부라 그러는데 미국은 자원부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에너지부라고 합니다. 미국의 에너지부는 뭘 담당하는가 하면 미국의 에너지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핵 무기 개발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권은 국방부가 갖고 있고 그 전략을 결정하는 건 미 국무성 등이 하지만 핵무기를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에너지부가 담당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부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에 참여합니다. 이 에너지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해서 폴란드 부총리를 만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폴란드 부총리가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를 고려할 때 미국이 전략적 동반자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라면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 6기 건설 사업에는 우리 한수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EDF는 이제 프랑스 원자력 공사인데 아주 세 곳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말에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지난 21일 날 현지 시간이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과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수원을 상대로 한국전력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한국은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걸어놓고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하니까 폴란드는 미국 원전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원전을 도입해야 폴란드를 미국이 방어해 주죠. 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괘씸합니다. 괘씸한데 여기에 아주 냉정한 국제정치와 더불어 아주 냉혈한 경제 논리,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요, 껍데기 회사예요. 미국은 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박정희하고 싸우고 77년부터 9년까지인가요? 미국 6년부터 4년간 미국 대통령을 했는데 가장 무능한 미국 대통령이죠. 주한미군 철수를 주도했었고 또 김대중을 도와주고 하여간 한국 민주화 어쩌고 하면서 다 헛소리했던, 쉽게 말하면 가장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을 할 때 그 미국의 3마일 섬이라고 있어요. 강 중에 있는 여의도 같은 섬인데 그 섬의 길이가 3마일이에요. 3마일, 한 5km 되겠죠. 3마일 섬입니다. 3마일 섬인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많은 열을 내기 때문에 그 열을 갖고 이제 증기를 만들어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식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물을 구하기 좋은 바닷가에 짓거나 아니면 큰 강가에 짓습니다. 이 3마일
원전은 그 강을 끼고 지어진 거죠. 그걸 바코겐 윌콕스라고 하는 미국의 원자력 회사가 거기에 원전을 지었어요. 제1번기를 짓고 2번기를 지어 돌렸는데 2번기에서 사고가 납니다. 후쿠시마 사고보다 같은 형인데 굉장히 작은 규모로 났습니다. 났는데 후쿠시마는 미국의 비등수로였기 때문에 이 벽이 얇아가지고 그게 깨지면서 이 압력에 깨지면서 그 바깥으로 우리게 사람 사는 공간으로 방사능 물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쓰리마일 섬 2호기 사고에서는 이 벽이 경수로라서 워낙 두꺼워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민주국가니까는 이걸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놀래서 핵폭탄이 터졌다고 막 이주하고 피난 가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카터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은 원자력 발전을 짓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 미국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원자력 기술을 배우려면 미국의 뭐 MIT, 퍼듀 막 이런 데로 칼텍 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대학에는 원자력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졸업하면은 원자력 회사에 취직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미국은 학문으로서의 원자력 공학은 있지만 벌써 79년에 사고, 78년 사고니까 78, 88, 98, 08, 18, 40, 한 5년 됐죠. 원전을 짓지 않다 보니까 학문적으로는 해도 이 기능공들이 없어요. 기술자들이 없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노력으로 폴란드 원전 6개를 따내더라도 못 짓습니다. 원자로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폴란드는 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니들이 우리 기술을 갖고 있는데 가져갔는데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라. 내 승인받고 해라. 나한테 로열티 내고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대형 원전은 두 종류입니다. OPR-1000하고 APR-1400입니다. 이 중에 더 유명한 게 신형이 APR-1400입니다. APR-1400은 우리나라에 지금 한참 짓고 있고 UAE에 지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동 들어갔고 UAE 가동 들어갔고 요걸 갖고 미국에 수출하려고 미국 수출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유럽 수출 허가도 받아놨어요. APR-1400이 굉장히 신형이라 좋은데 요거를 갖고 시비를 웨스팅하우스가 걸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APR-1400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토대로 한 거냐? 천만의 말씀. 저는 한국의 핵주권이라는 책하고 탈핵 비판, 그래도 원작이라는 책을 쓴 기자라 그랬죠. 우리 APR-1400은 미국에는 경수로 하고 비등수로 두 가지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경수로 만드는 회사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있었고 아까 쓰리마일 섬 원전을 만들었다가 무너진 밥콕 앤 윌콕스가 있었어요. 이거 망했어요. 그 다음에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영어로 CE라고 씁니다. 이 CE라는 회사가 시스템 80이라고 하는 원자로를 개발했었어요. 이걸 개발해서 시장을 막 만들려고 할 때 쓰리마일 섬 2호기 사고가 나니까 밥콕 앤 윌콕스는 그걸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CE도 미국이 원전을 안 짓는데 세계적으로도 안 만들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역사가 있으니까 버텼지만. 그러니까 자기네 기술을 판매합니다. 그걸 누가 사느냐? 그걸 전두환 정권 때 대한민국이 삽니다. 시스템 80 기술을 사갖고 와서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 원자력 국산화 위해서 그건 1등 공신입니다. 전두환 함부로 욕하는 그 운동권 친구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80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원전 영광인가? 그걸 몇 개를 짓죠. 그러면 기술을 완전히 우리 걸로 손에 익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KSMP, 한국형 스탠다드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한국 표준형 원전을 만듭니다. 그걸 약간 변형시켜서 OPR-1000이라고 하는 게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용량을 더 늘린 게 APR-1400입니다.
지금 APR 1400은 신형이라서 요즘 우리나라 짓는 원전은 다 APR 1400, UAE 수출한 것도 APR 1400,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려고 할 때 APR 1400입니다. 조금 작은 원전을 원하는 나라가 있으면 좀 싼 OPR 1000을 주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자, CE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줄여서 WH라고 쓰는데 완전히 별개 회사인데 이거 왜 이러느냐? 이 웨스팅하우스가 2000년에 껍데기만 남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 웨스팅하우스는 어떤 회사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웨스팅하우스는요,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비교되는 유명한 미국의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 아시죠? GE는 누가 만들었냐? 발명왕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에디슨이 만든 GE가 있고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만든 WH,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양대 전기회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두 회사가 초기에는 냉장고, 테레비 만들면서 우리 삼성하고 금성이 경쟁했지 막 경쟁합니다.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전기 가지고 컴퓨터 켜고 TV 보고 다 아시죠? 그 전기가 교류라는 것도 다 아시죠? 그리고 요 배터리, 핸드폰 같은 이런 배터리라든지 이런 둥근 배터리는 다 직류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어디 갔노? 이런 배터리는 직류고 여기도 나오는 것도 직류입니다. 이 직류가 좋으냐 교류가 좋으냐 쉽게 말하면은 토마스 에디슨이 개발한 전기는 그가 전구를 개발했잖아요. 직류입니다. 그래서 GE 쪽에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류로 해가지고 직류를 각 도시로 집으로 보내자 이렇게 송전을 주장했어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압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건 직류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교류 발전기를 개발해서 교류로 공급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그대로 옵니다. 교류의 성질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냥 GE하고 WH가 경쟁이 붙었고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중심이 뉴욕인데 이게 1890년대, 1900년대, 지금부터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GE 쪽에서는 웨스팅하우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 미국에서는 사형수가 있으면은 전기 사형을 했어요. 근데 그 사형할 때 쓰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그걸 공개해요. 이 교류가 각 집안에 들어가면 감전되면 사람 죽는다 하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방사능 조금 쐬면 죽는다고 해갖고 막 난리가 나듯이 다 뻥이죠. 그렇게 논쟁에 붙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도 대한민국도 거의 전 세계도 교류로 생산해서 교류를 보냅니다. 그래야만 전기가 손실이 적어요. 다만 이런 배터리 같은 데에서만은 직류를 쓰고 직류는 확 줄었죠. 웨스팅하우스가 GE를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2차 대전 때 원폭을 만들어서 일본을 작살내서 항복시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의 해군 제독인 리코버라고 하는 사람이 저 원자력을 이용해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자고 생각합니다. 꽝 터지는 그 에너지를 천천히 한 30년간 천천히 나오게 하면은 원자력 잠수함을 무한 가동할 수 있다는 걸 착안한 거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걸 사업을 웨스팅하우스에 맡겨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니까 사고가 절대로 나지 말아야 하니까 더 안전성이 높은 경수로라는 걸 만듭니다. 그때 미국의 GE는 비등수라는 거지.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난 그걸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안전한 두 개를 만들어서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함에 탑재합니다. 노틸러스라는 이름은 그 유명한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그 배 이름이잖아요. 소설. 그래서 이제 경수로를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갖고 미국이 최초의
이미 영국은 그때 이제 자기 기술로 서방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고, 그 전에 소련은 자기네 최초의 기술로 자기네 원전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세 번째로 만드는데 자기네 기술로 만드는 게 쉬핑포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그게 경수로 기술로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초로 경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까 G는 그와 별도로 비등수로라는 걸 만들어요. 비등수로하고 경수로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자, 핵연료를 핵분열시키면 열이 엄청 나오죠. 그걸로 물을 끓입니다. 그 물을 끓이면 펄펄 나오는 전기를 갖고 바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게 비등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가 기체인데 이게 어딘가 셀 수 있죠. 조금 더 위험하죠. 근데 이 경수로는 전기가 한번 나오는 걸 가지고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물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거 갖고 다른 물을, 이건 굉장히 높은 온도의 물이에요. 근데 이걸로 다른 물을 한번 더 끓여줍니다. 둘은 다른 물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갖고 터빈을 돌립니다. 요 물은 방사능을, 핵연료를 만나지 않은 거니까 훨씬 더 안전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최초의 원잠을 만들었던 웨스팅하우스가 경수로를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고, 비등수로는 GE가 만들어서 하는데,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이 성공했던 건 GE입니다. 일본이 그 시대에 원전을 시작하는데 일본은 GE 기술을 받아서 비등수로를 많이 지었다가 후쿠시마 사고를 당했고요. 우리는 한 발 늦게 하는데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받아서 경수로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경수로를 만드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시스템 80을 돈 주고 사갖고 와서 우리 국산화해서 경수로를 지금까지 달려오는 거죠. 우린 비등수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 GE라고 하는 회사는요, 비행기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만들고, 여객기에 들어가는 미국 엔진은 다 GE 겁니다. 전투기 엔진은 프래트 앤 휘트니하고 GE가 같이 만들지만, 그 GE는 굉장히 큰 그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산 운영도 하고, 잭 웰치라는 유명한 사람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무너집니다. 경영을 잘 못해서 이 창업주 조지 웨스팅하우스도 자기 회사를 떠나면서 약간의 저주를 하고 죽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3대 경수로 회사는, 두 번째로 컸던 밥콕 앤 윌콕스는 3마일 섬 원전 사고로 얼마 후에 바로 망하고, 컨버스천 제3위의 회사는 이따가 한국한테 기술을 다 팔고 무너지고, 웨스팅하우스는 꽤 버티는데, 그 사이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은 누가 샀는가 하면은 프랑스가 샀어요. 프랑스가 더 싸게 원전을 만들고 하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시장을 못 만들어. 그래서 이게 어디로 팔리는가 하면 일본 도시바에 팔립니다. 도시바는 미국의 GE 기술을 갖고 와서 비등수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일본의 도시바는 경수로, 비등수로 기술을 다 갖게 되죠. 그러다가 도시바도 지금 일본의 주력 전자 회사들이 옛날에 도시바, 파나소닉, 또 뭡니까, 소니, 이런 게 삼성한테 다 나가 떨어졌죠. 제가 한 30대만 해도 일본 가면요, 도시바, 전자, 소니 거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 게 워낙 좋고 LG도 좋고 하니까 다 망하진 않지만 형편없거든. 그 도시바가 못 견디고 이 웨스팅하우스를 껍데기만 갖고 있죠. 공장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할 게 있어야지. 그걸 파는데 누구한테 파는가 하면은 캐나다의 자산 회사인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의 46억 달러에 매각합니다. 그게 2018년입니다. 2018년. 몬트리올에 토론토에 본사가 있는 걸로 알아요. 캐나다에 있는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 자, 여기에서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백성기 선생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대북 송금을 외환은행에 하게 됐는지, 그때 북한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국정원 직원이 와서 마카오와 홍콩에 있는 중국 은행이 개설되어 있는 북한 계좌를 주고 일로 돈을 2억 몇억 달러 보내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이상한 세력들이 아주 건전한 회사인 외환은행을 이제 김대중 정권은 김영삼 정권이 IMF 외환위기 당한 다음에 들어섰잖아요. 한창 그래서 좋은 회사 알짜 회사 팔고 있을 때 외환은행도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린데 조건을 론스타한테 팔도록 유도해서 팔아버렸다는 게 백성기 선생의 증언이었잖아요. 그럼 론스타라는 회사는 뭐냐? 그냥 텍사스 주 출신 사람들이 만든 걸로서 그냥 막 공격적으로 기업 샀다가 사는 사냥꾼입니다. 대팔고 하는.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 그런 회사한테 팔았거든요. 그 론스타가 그걸 사갖고 있다가 그걸 사도록 아주 잘 만들어줬죠. 그래서 외환은행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나중에 론스타가 이제 팔려고 할 때 홍콩의 HSBC 같은 은행들이 비싸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걸 한국 정부가 어떻게 조건을 걸어서 막아버리고 결론적으로는 무슨 은행한테 팔았나? 하나은행 전신이한테 팔았죠. 팔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하는 모양이 되긴 했는데 그때 론스타는 제가 못 받고 팔았다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한참 끌다가 어느 정도는 한국 정부가 줘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거 엉터리다 라고 하면서 다시 소송을 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론스타 같이 기업 사냥꾼이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라고 보면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 회사는요, 지금은 브룩필드 리뉴어블이라면 영어로는 우리처럼 뭐 태양광이나 풍력하는 그런 회사인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투자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주로 공격적인 기업 사냥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 거기가 46억 달러의 웨스팅하우스 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원천 기술은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미국 정부를 움직이겠죠. 뭐 미국의 사람들이 캐나다 가서 법인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근데 미국도 일은 필요하잖아요. 경제가. 지금 뭐 달러값 올려가지고 전 세계 다 후려치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는 지금 원전 에너지 부족하고 지금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다가 지금 전 유럽이 작살나고 있잖아요. 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가스 끌고 오자라고 하고는 친북방 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굉장히 반대했었거든요. 참 엉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도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원전을 짓겠다. 다른 거 갖고는 안 되니까. 역습기를 짓자고 하는데 이때 딱 웨스팅하우스를 앞세워서 브루필드가 도전을 한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에 매각되는 회사지만 상당 부분 미국 지분이 있으니까 일로 좀 해 하면은 폴란드가 미국 없이는 못 살죠. 그걸로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수원하고 한전에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진짜로 기술을 얼마나 갖고 왔느냐 이게 문제죠. 아까 이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웨스팅하우스한테 넘어갔고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게 그게 이제 브루필드로 또 넘어갔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복잡한 수치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한수원도요. 2차례에 걸쳐 웨스팅하우스한테 그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니네들이 인수했고 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KSMP 할 때는 우리 국내만 짓는 용이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걸 들고 APR 1400 갖고 수출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수출해도 좋다라는 걸로 하기 위해서 2차례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맺고 상당한 돈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수출해도 좋다라는 서로 양해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했느냐? 이번에 한수원 사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이정호 이분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나오신 분이죠. 이분이 주도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브루필드가 웨스팅하우스를 내세워서 그건 그거고 하고 소송을 건 건데 이거 다퉈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 힘을 얻고 폴란드 원전을 따온다. 그럼 니들이 줘. 라고 하면 될 텐데 웨스팅하우스는 공장도 없고 원자로 기술자도 없어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누구를 주느냐? 지금 서방 세계에서 원자로를 가장 잘 짓는 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옛날에 두산중공업 창원에 있는 증기 발생기도 그 회사입니다.
지금 일본 회사로 하게 되면 일본의 도시바 이런 회사들은 주로 비등소를 지어왔기 때문에 노형이 달라요. 그리고 프랑스한테 맡기면 프랑스는 자기네 걸 하지. EDF가 도전하는데 떨어지면 그건 이게 EDF 산하 기업한테도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갔으니까 맡길 수는 있겠죠. 거기 아니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잘할 겁니다. 그 웨스팅하우스가 저걸 따내더라도 하청은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사라는 그 무지막지한 기업 사냥꾼이 웨스팅하우스를 사놓고 덫을 치고 기다렸던 거죠. 근데 드디어 이 문재인 정권은 재생에너지가 좋은 줄 알고 막 달려갔지만 재생에너지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랑 같은 게 돼서 돌아갈 거라는 예상을 해놓고 와서 딱 돌아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라든지 체코가 원전을 짓게 되자 웨스팅하우스로 해서 도전을 하고 한국도 도전하니까 한국의 목을 잡는 거죠. 그럼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산 나라는 프랑스도 있는데 프랑스는 안 건드려요. 프랑스는 그때 뭐 계약서상으로 완전히 기술 이전이 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린 조금 불안전하다고 봤으니까 덤비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수원에 소송을 건 브룩필드는 제2의 론스타다. 이 사건을 놓고 한미 원자력 동맹이 깨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원자력 동맹과 별건입니다. 이건 기업들 간의 전쟁이고요. 돈노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론스타에 대해서 강력히 도전하겠다고 이제 선언하면서 나갔는데 우리 지금 신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포함해서 또 그와 경쟁했던 사장 놓고 경쟁했다 실패했던 이종호 전 한수원 전무 등등이 중심이 되고 우리 산자부도 좀 나서고 또 법제처나 법무부도 나서갖고 좀 싸워야 될 겁니다. 미국하고. 근데 그렇게 싸우는 거와 별도로 그건 이제 우리의 기술 보호하는 거고 폴란드 경쟁에서는 미국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이걸 받아놓고 하청업체로 거둘 때 그때는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너무 심하게 싸우면 하청을 못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좌파, 이 주사파 이놈들은 한미 원자력 동맹 허울이다 하고 나올 겁니다. 뭐 그런 소지는 있죠. 이건 기업 논리니까. 또 흔들어댈 거예요. 그렇게 탈핵을 주장하던 자들이 핵은 하긴 해야 되는데 원자력은 해야 되는데 한미 동맹을 또 흔드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이번에 이 브룩필드 사건을 제2의 론스타 사건이구나. 론스타 사건이 일어났다 해서 한미 동맹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근데 론스타 사건을 잘 키우면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기 참 좋죠. 그런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웨스팅하우스를 앞세운 냉혈한 사람들이죠. 자산회사의 흉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가 만약에 인수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등에다가 사업을 준다면 그건 또 다른 한미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또 많이 챙겨야죠. 지금 폴란드도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뭐 4기는 웨스팅하우스에 주고 2기는 한수원한테 줄 거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지금 총력을 다해서 한미 관계는 유지하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외교부, 국방부, 우리도 폴란드에 무기 수출 많이 했잖아요. 외교부가 뛰어야죠. 산자부도 움직여야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이거 미국 움직이는 거 빨리 알았으면 대책이 빨랐을 텐데 몰랐던 것 같아요. 브룩필드가 움직이는 걸. 경제정보 한다고 하면서 왜 제대로 못하는지. 또 한수원도 뛰어서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복잡한 브룩필드 사건을 제가 아는 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